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시면 아마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깊어지실 수 있는데 서준민 기자와 함께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포인트가 이 세 가지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혐의 소명, 그리고 형평성,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먼저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이 검찰도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시키는데 총력전을 편다고 하는데 법원도 이 대표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할지 검찰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예, 검찰에서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을 입증할 아주 비장의 무기가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어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녹음 파일입니다. 예. 먼저 검찰은 두 가지 녹음 파일을 영장실질심사 때 틀어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구치소에서 이 녹음이 된 육성 대화입니다.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지난 7월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인 백모 씨와 함께 온 민주당 인사들과 나눈 접견 대화 녹취입니다. 예, 접견 시점이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냐라고 이렇게 묻자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하는 내용으로 자필 편지를 써달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육성 녹취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 써달라고 했다. 여기서 위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그 위가 누구냐? 그게 이재명 대표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직이죠. 이 민주당 이유일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뜻을 이 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이 위원장을 통해서 이 박 최고위원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요. 하루 걸러서 이 검찰이 남편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또 이 전 부지사의 접견, 그리고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이게 근거가 이제 결국에는 녹취 파일인데, 네. 그러니까 접견 당시에 저게 녹음되고 있는 거를 당사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 뭐 사실 일반 면회의 경우에는 이 녹음이 되는데 당시 면회를 왔던 인사들은 그걸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녹음 파일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을 강요한다, 이렇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네. 두 번째 녹음 파일은 뭔가요? 예, 두 번째 녹음 파일입니다. 이 대표가 2018년에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이 법정에 출석할 증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고도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 증인이 사실을 모른다, 또 기억을 못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라는 내용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 연루된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라는 게 사실 현장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뭐 말하는 분위기, 뭐 강압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될 텐데 이걸 법정에서 튼다, 그럼 재판부도 여기 상당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이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또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오늘 이 대표가 이 병원에서 나와서 이 법정으로 향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이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뒤편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죠. 이 천 비서실장은 경기도의 대북 송금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또 이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서 기자 얘기를 쭉 들어보셨으면은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이 대표의 핵심들이 움직여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위준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라고 했을 뿐이다.
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됐다라는 점,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검찰 주장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이용이요? 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됐는데 증거인멸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또 검찰이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면 반대로 또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